반갑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검은 월요일입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25분, 폐장 5분 전입니다. 현재 지수포인트는 80.93,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가 밀렸습니다. 3.74포인트.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한국의 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도 폭락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영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겨울왕국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현재 오늘 8천억 넘게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들이 어렵게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국 증시가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100포인트 이상 가까이 밀리기는 실로 오랜만입니다. 건조하게 리먼 사태를 이겨냈고 IMF를 이겨낸 한국 경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넣어진 정치적 이용이라든가 경제적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야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남과 북도 없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나 된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식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장애 주식에 대해서 오늘 질문한 사항들이 실로 간단합니다.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장애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직접 본인이 투자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본인의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6억인데 본인이 1억 정도를 더 투자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총량을 알아보는 방법을 묻습니다. 간단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금의 액면가 보면 5,000원이나 500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나누면 주식의 총량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주당 가격의 책정인데, 실은 이게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액면가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때 4명 정도가 주주가 되는데 마지막 투자자의 단가가 이분이 투자하는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당의 가격 책정은 선별, 앞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넣은 가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또 증량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기 회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투자자의 단가를 보고 평균치 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몇 주 정도를 매입할 가능할까요? 몇 주 정도 사면 될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돈이 투자금이 1억이기 때문에 그 1억에 한해서 있잖아요. 총 발행 주식수 나누기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총 투입된 금이 6억이기 때문에 1억이면 거의 18%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나누고, 과연 대주주 입장에서, 현 대표이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최종 투자자의 단가로 주식을 좀 돌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서 작성을 말합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이런 것들은 가까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있잖아요. 전문적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식의 매매 계약서라든가 주식 양수도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주주 배당받는 수준과 방법을 말했네요. 이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당 이야기를 합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이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당의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연배당을 할 것인가, 이익의 구매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들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정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관은 그 국가의 기반인 헌법처럼 그 회사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의결사항, 이사의 결의사항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안에 보면 배당의 성향도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앞서 말한 부분들이 다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즉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을 투자하고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들이 쉽게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정부의 비대칭 시장에서 더더욱 개인들에게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장외 주식 어떻게 사야 됩니까를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어려운 것이 장외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공부는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 장외 주식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